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참 단풍이 너무 곱죠. 예, 그 고운 단풍이 떨어져서 낙엽으로 뒹굴 때 인생 무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람에 그 낙엽이 이리저리 휘날릴 때 정말 사람이 그립다, 외롭다, 따뜻함 이런 게 느껴지는데 가을은 우리 모두를 시인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시사카페 로맨틱 가이 두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주선태 교수님, 김갑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로맨틱 가이 여러분 두 분. 로맨틱. 고맙습니다. 옷을 네네네. 보십시오. 예, 가을입니다. 네, 로맨틱 가을 그 자체입니다. 예. 어떻게 바람이 불면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게 요즘처럼 이제 찬바람이 살살 불어오면은 이 나이가 이제 한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은 으실으실 하면서 몸에서 뭔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또 고기 말씀하시려고 그렇죠. 날씨가 추워지면 고기를 먹어야죠. 참 언제 그 고기에 한번 다른 얘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고기 박사님이시니까 당연하시죠. 아무리 그래도 기승전 고기. 고기. 예. 억울하시면 다른 얘기를 하시든지요. 뭐 술 얘기 이런 거. 아니 우리 이 작가님들께서 늘 고기 적으시고 저는 늘 술 생각을 하는 걸로 원고를 굉장히 억울하지만 뭐 거부할 수 없는 얘기라서 겨울 되면 일단 대포 한 잔. 그렇죠. 그리고 뜨끈뜨끈한 어묵탕. 대포도 좀 선술집 같은 데서 그렇죠. 먹어야 돼. 네, 그 왜 서리가 약간 좀 낀 유리. 그렇죠. 유리창 안에가 나무는 살짝 보이는 드르륵 여는 그렇죠. 거. 그런 거 생각날 때죠. 네. 두 분은 그렇게 이제 그 찬바람이 불면 그런 생각이 난다 하셨는데 겨울이 되면은 사실은 여름은 어떻게 해서든지 견딜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겨울은 정말 힘든 분들 계시거든요. 네, 많죠. 근데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지방정부 복지에 찬바람이 쌩쌩 분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일단 화면 보시고 얘기 나누죠. 중앙에서 주는 사업도 받으시고 지자체에서 주는 사업도 또 받으시는 분이 생기는 반면에 양쪽에서 다 못 받는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3만 원이라는) 돈을 삭감당한다 했을 때는 크게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정부가 뭐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줄여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건가요? 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 단체 이제 내린 그 공문의 정확한 제목이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정부 주도하에서 그 나라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 들어서 복지 사업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에서 시행하는 복지 사업과 지자체에서 이제 시행하는 복지 사업이 서로 이제 중복되고 난립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국 한 5,000개 이상 되는 이 복지사업을 전수조사라는 걸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1,496개 예산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1조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통폐합하거나 조정해라 이렇게 정비 지침을 내린 거죠.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국가 예산이 사용되는 곳에 있어서 그 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뭐 중복되거나 또는 뭐랄까요 좀 약간의 부정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복지 사업의 재정비를 철저하게 국가에서 이제 이른바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시행할 때는 목적 자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오히려 더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 더 있는데 그걸 못 챙겨주고 있을 때 우리가 국가가 더 케어를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시스템들이 대부분 보면은 국가에서 놓치고 있는 또는 국가가 빼앗기고 있는 이 복지의 사각지대들을 주로 챙겨온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의 사업들이 대부분의 지금 대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같은 거를 결정을 해서 내려주는데 그거 가지고 조그만 규모로 살림을 하는데 거기서 복지 비용까지 또 뭐 어느 부분은 줄여라 해서 하면은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혜택을 입어야 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리고 건데. 더군다나 이게 지금 어떤 문제냐면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에는 그 시도에 내려주는 교부금을 깎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왜곡된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와 분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중앙 집중 시스템으로 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GDP 대비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 비율이 10.4%예요. OECD 평균이 21.6%거든요. OECD에서 28개국을 대상으로 복지 예산 비율을 조사를 했는데 네. 28개국 중에 28위 했었어요. 저는 확대하면 확대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재조정을 빙자로 한 축소 지향적인 네. 이런 복지 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줄이겠다 이런 건가요? 보건복지부가 이제 정비 대상으로 지목한 1,496개 사업을 네. 제가 이제 분야별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업이 31.1%. 그리고 장애인, 노인에 해당하는 사업이 각각 15.3%, 그리고 복지시설, 지역주민, 다문화, 북한 이탈 주민 등 이런 것에 해당되는 사업이 각 10.6%, 10.4%, 7.4%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아동, 청소년, 여성 막 이런 순위로 이제 나타나고 보세요. 있죠. 지금 읽으신 그 분들이 네. 다 우리 사회가 그렇죠. 적극적으로 돌봐줘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이 예산이 정부에서 주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주는 네, 것도가 네. 이제 오버랩돼서 중복 지원된다. 중복 지원되거나 이런 거는 또 예. 이제 그러다 난립도 보니까 있다. 또 이제 어떤 부분이 받아야 될 부분들은 또 못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형평성이 조금 더 근데 그 중복이라는 것들도 재밌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이를테면 아까 인터뷰에 잠깐 나왔지만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들어가는 예산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그렇게 저소득층이나 소득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엄동설 안에 폐지를 주우러 다녀야 되는 80대, 90대 할아버지들한테 중복해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이게 정말 예산 낭비라고 우리가 여겨야 되는 거냐. 저는 여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심도 있게 들어가서 경남의 지자체들도 지침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경남에 내린 그 사업이 통폐합하라는 사업이 145개이고요. 이 사업비가 660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 도민들을 계산해 보니까 약 29만 7천 명, 그러니까 약 30만 명. 그러니까 예산으로는 660억 원, 그 대상자가 한 30만 명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경기도에 의해서 이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또 이게 어떤 사업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방금 말씀했던 장애인 도우미 이렇게 지원 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 긴급 생계자원 지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지원,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장수 수당, 그다음에 보육교사 지원 등. 역시 지금 김갑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서민 약자를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그걸 추려내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추려낸 건지. 이번 이 조사 과정이 왜 일관성이 없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모범 사례다 이래가지고 우수 사례로 선정했던 사업들이 이번 경우에는 빠진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고 경남만 보더라도 이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이라는 정말 훌륭한 복지 제도를 없애버리고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이제 네, 채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방송도 몇 차례 했지만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표적인 이 비슷한 사업과 중복된다라고 한번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겹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는 반면에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 무상 산후조리원을 운영해 보겠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한 지자체에서 그것도
부도 처리가 났던 시를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만큼 재정을 잘 운영했던 시에서 자, 무상산후조리원이라는 정말 훌륭한 이 출산 장려 복지를 하겠다고 하면은 야 이거 정말 모범 사례다 이거 가급적이면 이런 시책은 정부가 벤치마킹해서 국가 예산으로 전국 시도에 다 확대했으면 좋겠다. 전 이렇게 나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집권 여당의 그 홍준표 지사가 시행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은 누가 봐도 유사 중복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거는 승인해주면서 그렇게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의 무상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야당의 단시장이라는 이유로 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의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김갑 선생님은 이제 대표적인 거 이제 여당과 야당 쪽의 대표적인 이제 신뢰를 들은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 얘기를 이제 좀 해보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것들을 싹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보자면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들 장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심성 공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재정이 아주 열악해졌던 것이 이제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그게 문제이고 그걸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를 이루겠다 이런 거고요. 사실 또 그리고 지금 이게 내린 이 지방 복지 정책이 그 어디까지나 이제 권고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라고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에요. 그런데 저는 또 말이 권고사항이지 턱 밑을 보면은 뭐가 무서운 게 하나 쑥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으면은 교부금을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십억, 수백억의 교부금이 삭감되는 걸 감수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겠냐. 당장 교수님 학교도 그렇잖아요. 이걸 보니까 제 연구실이 생각나는데 제 연구실에서 맨날 이제 고기 갖고 이제 실험을 하고 남은 거는 이제 점심 때 이제 맨날 고기만 먹으니까 우리 그 연구실원들이 우리도 다른 연구실처럼 중국집 가갖고 요리도 좀 먹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아이들 데리고 이제 중국집 갑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가가지고 제가 그러죠. 저는 이제 주머니 사정이 아니까 마음껏 먹어 나는 짜장면 먹을게. 그렇죠. 이제 딱 그러면은 아이들이 대충 알아서 짬뽕 이하로는 그리고 그냥 그런 주인이 제일 얄미워. 근데 딱 그 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사이에 이게 평등한 협의인가? 아닌 거죠. 그 얼마 전에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건 이름으로도 그렇고 실제 존재하는 것도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여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하신 말씀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오해받을 수 있는 게 국가가 마치 국민들한테 시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국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걸로 저는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권력과 모든 국가의 운영 자금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국민들은 세금을 내므로 해서 복지국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마치 국가가 시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다. 그렇다면은 우리 김갑수 대표의 말대로 복지부가 교부금을 무기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복지부의 진심은 뭔지, 복지부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팀이 복지부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화면 보시죠.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에서 사회복장 제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원칙과 기준들이 없이 서로 생기다 보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도 잘 안 되고 또 국민들이나 주민들은 또 체감도도 떨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돼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중앙 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지자체 사업들을 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좀 효율화하고 정비를 해서 이렇게 국가와 지방 간 이제 유기적인 사회보장 체제를 구축을 하고요. 이번에 효율화된 부분으로 절감된 재원이 있으면 다른 사각지대를 찾아서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지자체 이번 정비를 공고하게 된 것입니다. 15개 자치단체를 샘플링해서 사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저희 그 행복이음에 입력을 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한 거고요.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중앙사업과 비교해서 이제 전수 파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진주시 난임 부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신설 변경 협의 제도가 있는데요.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 때는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이 됐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폐지하라고 권고를 한 것은 아니고 국가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과 잘 연결해서 이제 전달 체계나 서로 이제 역할 분담이 잘 될 수 있게 그걸 한 번 더 짚어 보시라고 이제 내려보냈던 거고요. 장수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그 기초연금 유사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사수당을 지급할 때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그 보조금의 10% 정도를 감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수당이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보고 판단을 해주는 측면에서 알려드린 겁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도 그 설계 당시에 저희 복지부와 충분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과의 중복 여부나 그 전달 체계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제도 설계를 같이 경남도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정비 대상에는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지자체에서 입력한 자료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중복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1차 정리를 했고요. 저희가 17개 시도 순회하면서 지자체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목록들이나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이제 다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입력 안 한 부분들은 또 가지고 와서 같이 협의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또는 구체적인 우리가 지자체하고 간담회 하면서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 지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사전 협의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고요. 이번 유사중복 정비와 관련한 페널티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정비 대상 사업들이 모두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강제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중앙부처와 유사정보로 보이는 사업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라는 측면에서 그 정비를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비 여부는 지자체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 지자체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는 100% 존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자치권 침해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적극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김갑수 대표님. 예. 보건복지부 이야기 들으셨는데 뭐 지방자치에서 자체적으로 해는 거라는데요? 그 복지 정책이나 복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협의라는 것들을 하자고 해서 성남 같은 경우에 무상산후조리원을 요청을 했는데 협의는커녕 그냥 무조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취사 선택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준이 뭔지가 불명확하다라는 게 일단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자치라는 것들은 뭐냐면은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의 핵심이 있습니다. 선출직을 통해서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장, 단체장들의 예산 편성권과 이런 부분들 더군다나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복지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메꿔보겠다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또 교부금을 무기로 해서 이런 식으로 협상이란 미명하에 알고 보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사람이 착해서 그런지 저는 못했으니까 이러세요. 제가요. 지금 화면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 공무원이시잖아요. 네. 말씀하시는 게 너무 착하게 말씀하시니까 제 귀가 얇아서 그런지 그 정부 입장도 좀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문제는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는 게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그분 나와가지고 설명하신 것처럼
유사 중복 때는 난립되는 이 사업 예산을 잘 정리해가지고 정말 복지의 사각에 있는 곳에다 쓰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의도가. 그 부분도 예.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유사 뭐 난립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줄여서 아낀 예산들을 어디다가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잘 봐야 부분도 돼요. 그런 부분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런 식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갖다가 확대하면 확대하려고 또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축소지향적인 저렇게 발언을 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 그 부처의 존재 이유가 뭐냐? 저는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이 정말 매 눈으로 저렇게 축소를 통폐합해갖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잘 지켜볼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군 관계자라든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은 이번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받던 거가 이제 중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는 받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손해본다는 생각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다른 단체나 이런데 뭐 어떻게 하는가 이래도 좀 보고 지금 내부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지만은 그걸 노인복지 복지 정책하는 게 그러면 고에만 그치는 형식적인 그런 뭐 정부 시책이라고 해석이 안 되는데 그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어. 조금 내 마음에 좀 서운치. 돈이 3만 원, 2만 원, 4만 원 그러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뭐 한쪽의 빛과 같은 정책인데 무조건 통폐합을 해버려서 그 지방자치에 좋은 뭐 이런 정책을 없애버리는 것 자체가 좀 별로 안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좀 더 아끼고 예산을 투명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열악한 복지시설에 예산을 자꾸 아끼려고 하니까 복지시설 현장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일선 지자체에서는 뭐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거 섭섭하다. 줬다가 뺏는 경우는 또 뭐냐. 이렇게 또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정말 아까 김갑수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 눈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남도의회 김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으시고요. 네. 차도 한 잔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대해서 저희가 이 얘기 저 얘기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방침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후보 공약집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실질적 지방 분권을 위한 지방 행정제도 개선이라는 그 장이 있고요. 거기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죠. 그 국민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복지 사업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전담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사업, 왜냐하면 지역마다 좀 형평적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방정부에서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 실행하는 것을 한다라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근데 지금 새삼스럽게 중앙정부에서 일괄되게 지방 사회보장 사업을 통폐합하라고 한 지침은 본인이 이야기한 그 대선 공약하고도 지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정비 대상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연구 용역 그 결론에 보면 스스로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사회보장사업과의 지방사업과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과정은 좀 더 심도 있는 준비와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실시한 기간이 딱 4개월입니다. 4, 5, 6, 7. 4, 5, 6, 7 4개월 동안에 전국의 지자체에서 입력한 10,000개의 사업을 다 정비해서 6,000개 정도를 추리고 다시 또 1,500개는 통폐합해라라고 지침을 내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구 결론에도 보면 이 4개월여 기간은 너무 연구 기간에 좀 제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그 경상남도에 처음에 저희가 8월에 통폐합하라고 받은
사회보장 제도 개수는 169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후에 보니까 입력상에 기계적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 24개가 빠져서 145개가 된 거거든요. 졸속을 했다. 예, 그만큼 처음에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그 국무총리실이 먼저 말씀하시고 연구 용역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냥 했기 때문에 너무 짧은 기간 했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예. 이제 좀 들어가서 실제로 예. 문제로 지적되는 그런 사업들 좀 예를 좀 들어주세요. 장수수 땅 먼저 좀 예를 들어볼까요? 네. 지금 경상남도는 도내 약 16개 기초 지자체에서 장수수 땅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중복된다. 그래서 폐지해라 이렇게 지금 권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권고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다수가 80세도 딱 한 지자체고요. 대부분 85세 이상이에요. 8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약 2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 85세 이상이 돼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진주는 100세입니다. 아이고. 100세예요. 말 그대로 장수수당입니다. 예. 물론 이제 정부에서 주는 기초노령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20만 2,600원이죠.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8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지자체에서 이 노인들의 좀 생활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2, 3만 원을 주는 것이 그렇게 중앙정부하고 중복되는 사업인가? 지방정부의 원래 사회보장 사업의 목적은 원래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보충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 이것도 중앙정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유사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를 권고받았는데 이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하신 게 뭐냐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의 적용 대상이나 급여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24시간 보조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공약도 하셨습니다. 그거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방정부에서 일정 정도 조금 보충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폐지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지원 사업. 우리 경상남도 한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중앙정부의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사업과 중복된다고 폐지 이번에 권고를 받았는데 이 사업은 피해 유형은 맞죠. 성폭력을 당한 피해 유형이죠. 근데 가해 유형이 달라요. 가해 유형이 친족 성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일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더해서 기초지방정부에서 이러한 케이스가 우리 시군 단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 유형들은 좀 따로 보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근데 이런 제도까지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봤잖아요. 보건복지부에 착하게 생기신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지자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들하고 중복되고 뭐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검토를 해봐라. 권고하는 거잖아요. 제가 맞습니다. 짜장면,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예를 들게 우리 실험실 들어가가지고 나는 짜장면 너희들 마음껏 먹어. 이렇게 해도 애들이 이제 눈치를 보고 짬뽕을 먹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애는 나는 팔보채요.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랬다 교수님한테 어떻게 그러니까 후환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걸 뭐 검토를 했는데 아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지자체가 눈치를 봅니까? 그래 우리 나름대로 지방자치를 우리 한번 실현해 볼 거야라고 이제 했다.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마치 권고인 것처럼 보이죠. 권고인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내린 이 사회보장제도 통폐합 지침을 내용을 좀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아예 이렇게 일정표를 딱딱 짜서 내려보냈어요. 정비 지침에. 그래서 9월 내지 10월 안에 각 지자체에서 1차 정비 계획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한 아예 데드라인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내년 1월 15일까지는 예산안이 이제 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리고 나면 12월 말에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년 1월 중순까지 15일까지 정확하게 씁니다. 15일까지 통과된 예산을 기준으로 이 정비 지침 이 결과를 또 보고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매해 그 중앙부처에서 지방 정부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정비 지침 계획을 잘 수행한지를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지방 정부를 평가할 때 실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권고입니까? 너는 팔보채 먹었다. 내 수첩에 적어놓는 거죠. 적어놓는 거죠. 마음대로 먹어 하면서 째려보고 노려보고. 그렇지만 지갑에 5만 원밖에 없는데 이렇게 먼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저는 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보건복지부의 복지 통폐합 지침에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셨나요, 의원님? 예. 지금 전국에 2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0월 16일 날 얼마 전이죠. 예, 요거가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셨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11월 9일 날 입장을 밝혔죠. 정부가 추진 중인 이 사회보장사업 강제 정비 계획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당한 통제다.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이제 도의원이니까 경남도에서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지금부터가 참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저를 포함해서 광역의회 그리고 지방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도민의 대표로 오지 않았습니까? 예산서 좀 꼼꼼히 살펴서 어느 사회보장 제도가 지금 예산이 폐지됐는지 축소됐는지를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도 의회에 돌아가서 이 사회보장제도 통폐합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대책특위랄까 이런 거 좀 제안을 할 예정에 있고요. 저를 기초도 18개 시군 기초의회 특히 우리 당 중심의 의원들께 의회별로 좀 대책 특위를 좀 만들어라라고 좀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어떻게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 과정 자체가 이 선정 과정이라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이 뭐랄까요? 누가 봐도 졸속인 거거든요. 수많은 오류와 또 수많은 그 이중잣대의 남발과 이런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번째는 시점에 있어서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 무상산후조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배당 이른바 그리고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이라는 걸 지급하겠다. 우리 시대와는 또 다르게 지금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생겼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구직자들에게 정말 그 나름대로 좀 좌절하지 않게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것도 없는 돈에서 아껴서 절약해가지고 자, 청년이 죽으면 나라가 망가지니까 청년들이 일자리 구해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이상 우리가 나이 들어서 연금 받기는 힘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청년들을 끊임없이 국가가 케어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해야 될 시점에 지방 정부가 들고 나왔을 때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갑자기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사회복지도 지방정부하는 거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하겠다, 이 시점에도 분명히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지 통폐합의 어떤 그러게요, 답이랄까요? 뭐 대응 전략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두 분 어떻게 어렵더라도 답을 좀 내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그 착하게 생기신 분 그 공무원 말씀하신 거에 좀 한번 믿어봐야 된다. 어떡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자는데. 그리고 또 그 일단 목적만 놓고 보면은 맞는 말이잖아요. 이제 그 잘못 쓰여진 거 제대로 해가지고 잘 하자.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를 막 반대하고 막 물론 문제가 있는 거는 드러내고 막 이렇게 됐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쳐다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고도의 정치 전략인지 아니면은 그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보고 잘못됐는지 잘못인지는 우리가 표로 또 이제 심판해줘야 될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과잉복지를 실현해서 곳간이 새고 있다든지 과잉복지로 인해서 야 정말 나라가 망하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런 그 복지부의 정책에 저는 박수를 치겠어요. 근데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기에도 한참 먼 정도의 GDP 대비 복지예산 지출 비중이
OECD에서 가장 꼴찌인 나라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지 예산을 확대할 거냐라는 것에 저는 주안점을 두고 국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저는 이 지금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다양한 그 복지 제도를 중앙 정부가 컨트롤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복지 정책의 국정화다. 저는 이거는 정말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착하게 생긴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취사 선택은 당신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여다 야다 경남에서 그런 것을 따질 게 아니고 정말 이럴 때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이 어떻게 뭉칠 것인가. 그래서 경남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두 분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